우리나라 회사들이 배터리 제조하는데 기술적 우위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중국에서 만드는 배터리하고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배터리하고 모양이나 특징이 좀 다른가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요즘 차 얘기 빼놓고는 정말 할 얘기가 없을 정도예요. 화제의 중심에 있는 전기차, 전기차 뱃속에 쏙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배터리죠. 배터리가 요즘 난립니다. 증시에서도 그렇고요. 오늘은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싹 해소를 해볼게요. 토요일에 함께하는 자동차 연구소 티키타카 카매거진의 최정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동차에게 배터리란? 없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필수가 된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허허, 이 센스 보소. 최정필 기자님, 네. 요즘에요 엔진 얘기보다 배터리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배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있었던 이제 엔진을 대체하는 이 모터 같은 것들, 그것들도 중요할 텐데 결국에는 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 자동차나 전동화 자동차의 핵심은 어디에 더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배터리에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엔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높은 성능을 내는 이제 힘의 원천이거나 높은 연비를 만들어내기 위한 효율을 만들어내는 그 주력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전기차로 따지면 전기차도 결국에는 움직여야 되니까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모터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넉넉한 전력만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상당히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모터를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소형화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더 무게가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는 이 넉넉한 전기 공급을 담당하는 배터리, 이거를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작은 사이즈에 더 많은 에너지를 담아서 모터의 힘을 마음껏 쓰고도 부족하지 않는 차를 만드는 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의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많은 투자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자동차에서 힘이 좋다 할 때 뭐 17마력 이런 마력 아직도 씁니까? 아직도 쓰기는 하는데 네. 전기차가 되면서 단위가 바뀌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1마력입니다라고 하면 어떤 마력인지는, 어느 정도 힘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1마력 정도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에서도 마력으로 환산을 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게 볼 때마다 재미있는 게 마력이라는 게 말 몇 마리가 끄는 힘이냐 이 얘기잖아요. 네. 전기차 시대 최첨단 AI가 운전하는 차를 얘기할 때도 사실 우리가 몇 마력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재밌죠? 배터리 전쟁. 그런데 요 미래 자동차의 전쟁에서 배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네. 배터리 전쟁 지금 배터리 어느 상황입니까? 일단은 어떤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용되는 원료나 원료의 비율, 그리고 만들어진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본 배터리가 아마도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걸 텐데요. 네. 이게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유형이거든요. 한 번만 쓰고 버려야 되는 배터리를 보통 1차 전지, 그리고 다 쓴 다음에 충전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을 2차 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아니면은 보조 배터리, 그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는 배터리들이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기차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의 형태가 이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자동차가 방전됐다, 어디서 네. 뭐 점프시켜서 충전해야 된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아침에 겨울에 추울 때 주차장 갔는데 갑자기 시동 안 걸릴 때 보통 그럼. 방전이죠. 네, 그렇죠. 되게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방전이 됐다라고 하는 배터리는 납축전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납축 전지도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건데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들 사용되는 재료나 그 재료가 어떤 광물이냐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나뉘게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들이 NCM이라고 해요. NCM? 네. 네. 니켈 그리고 코발트, 망간 세 가지 광물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NCM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광물을 다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삼원계 세 가지 원료가 들어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광물 세 가지가 어떤 비율로 들어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NCM 111 혹은 NCM 333 그리고 뭐 622 811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레시피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아. 이게 어떤 광물을 어떤 비율로 넣는가 그렇게 나누게 되는 건데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진 배터리들을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뭐 각형 아니면은 파우치형, 원통형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2차 전지가 여러 번 충전해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네. 사실 이게 보조 배터리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저희 때는 혹시 우리 최 기자님도 워크맨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이마이부터. 아, 마이마이를 아신다는 거는 그래요. 이게 그때 그래서 충전지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집에서 충전해서 사용하는 거. 그것도 2차 전지였군요. 근데 리모컨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 보면 뭐 AA, 뭐 사이즈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배터리가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요걸 만들어내는 회사들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회사들이 대표적인가요?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거는 약간 좀 슬픈 이야기이기는 한데 중국 회사예요. 중국에 이제 CATL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중국식 발음으로 하면은 닝더스다이 뭐 유한 어쩌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CATL이라고 지금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된 거래량을 봤을 때 전 세계의 33.9%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높은 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뒤를 이어서 또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BYD. 우리가 흔히 비아디라고 부르는 회사거든요. 이 두 번째 회사도 18.2%의 점유율, 굉장히 높은 점유율이죠. 두 개 회사를 합치면은 52.1% 전 세계 절반 이상의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 배터리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중국 내수로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의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의 영향력을 무시를 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워낙에 독특한 나라다 보니까 이 두 개 회사를 빼고 순위를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회사를 다 같이 고려를 해도 세계 3위 점유율을 갖고 있고 이 두 개 회사를 뺐을 때 가장 많은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전 세계의 13.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우리나라의 SK온과 삼성 SDI가 순서대로 이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회사들이 배터리 제조하는데 기술적 우위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중국에서 만드는 배터리하고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배터리하고 모양이나 특징이 좀 다른가요? 사실 모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아까 비율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그 순서대로 이제 배터리의 소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니켈을 최대한 높은 비율을 쓰고 나머지 광물들을 조금 적게 쓰자라고 해서 아까 811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니켈이 80%를 차지하는 그런 비율들 하이 니켈 배터리들이 더 높은 기술의 수준을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하이 니켈 배터리들은 국내 기업들이 좀 많이 만들고 있고 중국에서 제조하고 있는 배터리들은 니켈의 함량이 조금 적은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술적 우위는 있는데 어쨌든 시장 전체에서는 중국의 캐틀이 앞서가고 있다. 네.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국내에서 2차 전지주의 거의 뭐 대장 대장주. 그리고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 이걸 말아 올린다 하는 그런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삼형제인데요. 이 회사는 2차 전지랑 대체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길래 이렇게 뜨거웠던 거예요?
일단 배터리의 구조를 먼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배터리를 보게 되면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있잖아요.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라서 그런데 이 플러스극은 뭐 양극, 마이너스극은 음극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극하고 마이너스극 끄트머리에 있는 광물들을 양극재 또는 음극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직접 만나게 되면 화재가 발생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는 분리막 그리고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전기 소자가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전해질 이렇게 네 가지를 배터리의 4대 구성 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이 배터리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이클화되어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이 양극재를 활용을 해서 배터리를 만들고 배터리를 다 쓴 다음에 폐기가 되는 배터리를 수거해서 또 재활용까지 하고 재활용하면서 나온 양극재들을 또 부활시키고 이런 모든 사이클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그런 그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 두 개 회사가 이 양극재를 직접 만드는 회사거든요. 양극재는 이제 배터리의 성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배터리의 전체 용량 그리고 수명 충전 속도까지 이 양극재가 다 결정을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 중에서 전 세계 생산량 1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 리서치 회사인 SNE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네. 에코프로 BM이 지난해 생산한 양극재가 7만 5천 톤에 달하거든요. 이게 LG화학이나 포스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대기업들을 압도하는 그런 생산량이에요. 약 1.5배에서 2배 가까운 그런 생산량을 만들어낸 건데 전기차가 빠르게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양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당장의 수익성도 굉장히 좋은 편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의 다음 배터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넥스트 레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차세대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로도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소재들이 이 양극재 소재들입니다. 사실 이런 주가를 저희가 뭐 직접 어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네. 언급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생산량에서 일단은 굉장히 압도적이고 이런 차세대 배터리 관련해서도 기술적인 우위가 상당히 높은 회사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전 세계 생산량 1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좀 보셨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 전기차 그 자체 또 그 속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차세대 배터리 싸움도 아주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될 상입니까? 왕이 될 상이 저도 누군지 진짜 궁금하기는 네. 한데 일단 차세대다라고 하면은 무언가 획기적으로 발전이 됐거나 개선이 됐거나 아무튼 그런 발전된 사항들이 있어야겠죠. 사실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두 가지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로 사용되는 소재들 중에서 리튬하고 코발트라는 광물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레어메탈, 희귀 금속들이에요. 희토류라고 또 하는 그런 광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하면서도 비슷한 효율을 낼 수 있는 대체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안정성인데 아까 화재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삼성에서 만들었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 아닐까 싶어요. 그게 이제 배터리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배터리에 강한 충격이나 과열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말 그대로 그냥 단순 화재가 아니라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더 안정적인 배터리를 목표로 이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 거죠. 특히 이 리튬의 이 폭발을 유발하는 게 이 두 가지 광물들이 직접 어떻게 만난다기보다는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전해질 때문이거든요. 이게 사실 화재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산소 그리고 고열 그리고 불이 직접 발생을 할 수 있는 무언가 요소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 전해액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산소 빼고는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전자가 넘어가면서 산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더 화재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해 액을 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체로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해액을 고체로 만들게 됐을 때 만들어지는 배터리의 형태가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거죠. 이 상용화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해요. 10년 이상 더 기다려야지 전고체 배터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개발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대신에 양산을 위한 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 전고체 배터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근데 미래는 전기차로 간다. 이거는 뭐 이제 체감적으로 알겠어요. 네. 정책적으로 엔진차를 못 팔게 한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니까요. 근데 전기차 제조사들의 판매 순위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긴장 좀 해야겠던데요. 사실 지난해 전 세계에 판매된 자동차의 대수가 7,635만 대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전기차는 1,083만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한 8분의 1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국에서 판매된 게 약 507만 대고요. 중국 전체에 판매된 이 전기차의 퍼센트가 63.3%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제조사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판매한 거는 테슬라가 지난해 100만 대를 넘게 판매를 했어요. 2021년에 테슬라가 판매를 했었던 게 93만 8천 대였는데 지난해 판매한 총 대수가 131만 4천 대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40%의 성장세를 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비아디라는 회사가 지난해 판매한 전기차가 92만 6천 대,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가 약 90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 유럽 브랜드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텐데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7만 5천 대를 전기차로 판매를 했고요. 현대차 그룹도 37만 5천 대를 판매를 하면서 글로벌 톱10 전기차 판매 제조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근데 약간의 좀 함정이 있는 게 중국에서 판매하는 이 자동차들은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실적 수치들이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게 기름으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고 그 얘기죠. 전기로도 가고 기름으로도 가는데 전기로 갈 때 조건이 직접 충전을 해야 되는 차들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어쨌든 충전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기차로 같이 묶어버리자라고 해서 두 개 숫자를 합쳐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어허, 요건 깍두기 아니에요? 깍두기죠. 깍두기인데요, 요거는. 네. 그래서 두 개 회사의 이 실적들, 중국 회사들의 실적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에 차이랜서라는 이제 중국 매체가 있어요. 이 중국 매체에서 지난해 9월쯤에 발표를 했던 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총 대수가 62만 6천 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중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11월에 이제 인사이드 EV라는 글로벌 매체에서 이거를 파헤쳤거든요. 네. 실제로 전기차로 판매가 된 거는 45만 3천 대,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7만 2천 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게 되면은 중국에서 발표한 거야 한 4분의 1 정도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뜻이 되니까 전기차만 보게 된다면은 적지 않은 숫자가 빠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대륙의 사이즈가 크다고 해도 이 정도면 반올림이 좀 심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냥 올림이죠. 그렇죠. 그냥 올림인데 중국 업체들이 달려나가고 있다. 이런 현실만은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원래 우리나라가 수소 전기차라는 거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었어요? 네. 그건 어떻습니까? 사실 수소 연료 전기차에 대한 그런 개발들, 연구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모빌리티 쇼 때도 이제 BMW에서 iX5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수소 연료 전기차 개발형 버전을 좀 공개를 했었습니다. 현대차하고 이제 토요타도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는 있죠. 그런데 예전에도 이제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수소 전기차 중에서 어떤 것이 미래를 선도할 것인가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래 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어떤 방향성이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논쟁들이 생겼던 건데 최근에는 이런 논쟁들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일반적인 승용차들은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 배터리 전기차가 더 적합하고 상용차들은 이런 수소연료 전기차가 더 적합할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운행의 특성 때문인데 사실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무게를 결코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무게들을 네. 자랑을 하는데 상용차들,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화물들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이 배터리 무게하고 화물 무게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굉장히 무게가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제대로 된 효율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무게는 최대한 줄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상용차에서 수소연료 전기차가 더 적합하다라는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왜 큰 차만 자꾸 수소로 하려고 하는지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배터리에 관한 궁금증이 싹 해소가 되네요. 티키타카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